반갑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심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구성원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고3은 없는 거죠? 네, 고2 한번 손들어 봐 주시겠어요? 고2. 네, 고1. 고1이 훨씬 많네요. 많이 힘드시죠? 네, 하도 말들이 많고 또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중학생들이 있으세요? 중학생. 어머니 왜 오셨어요? 너무 빨리 오셨어요. 예, 예. 그냥 애들 열심히 뛰놀게 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이 제가 학교에 있다 보면요. 제가 지금 저희 학교가 이제 개교한 지 지금 2011년도에 개교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다가 이제 이 학교로 전근을 가서 그 학교에서 지금 3학년이 지금 7기 학생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을 보면 꼭 이런 걸 느껴요. 국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저도 자식을 지금 이제 대학을 보냈지만 뭐가 오세요? 가까이 보면 늙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점점 저희 아들 녀석도 제가 어렸을 때 영어 공부는 시켜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국어에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요즘 찾아보면요. 국어가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일까? 어렸을 때 책을 좋아해야 돼요. 이런 애들은요, 3학년 때 되잖아요. 책 좋아했던 애들이요. 국어 점수가 안 흔들려요. 국어 공부를 아예 안 해도요, 3학년 때 그냥 대충 시험 봐도 1등급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아니, 고1, 2 때 1등급 나오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3학년 때 나와야 돼요. 3학년 되면 등급이 일단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1, 2학년 때는요, 전국연합을 공부하고 시험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등급이 1, 2학년 때 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 어떨 때는 잘 보면 1등급인데 어떨 때는 막 3등급 나오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좀 아는 거 많이 나왔을 때 잘 보는 거고요. 지가 모르는 게 많이 나오면 떨어지는 거고. 애들의 패턴이 그래요. 1, 2학년 때 뭐 기껏 공부한다고 해봤자 결국은 결국은 잘 안 하더라고요. 1, 2학년들. 제가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공부라는 거를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과연 그게 어려운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요령만 가르쳐 가지고는요. 그 요령 가지고 뭔가를 뚫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일인가? 제가 이제 수학을 빗대서 말씀드리지만 수학뿐만이 아니고 전체 과목 선생님들, 제가 입시 설명회 다니면서도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사회탐구, 과학탐구 선생님들 얘기 들어봐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과목의 변경만 있는 거지 공부 방법이라는 건 다 똑같은 거구나. 이게 원칙인 거구나.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공감하실 부분들이 있을 거고, 오늘 학생들은 내가 이런 걸 바탕으로 어떤 공부 계획을 잡아야 될까를 갖다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이걸 걸었어요. 잘생긴 배우죠? 네, 공유하고 싶죠? 네. 근데 학생들의 관심은 아직까지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관심은 이런 연예인, 그다음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사실 대학에 조금 관심 가져주길 바라는 건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냥 그거는 정말 내가 한 달 동안 살다가 한 10초 대학은 어디 갈까? 이 생각?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지내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관심사가 된다면 그 관심사를 뚫어지게 쳐다볼 거다라는 얘기예요. 관심사 전환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 얘기는 지워버리고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했대요. 이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냥 자기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의 모든 게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학생들이 그래요. 학생들이요 학교에 가면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요 혹시 기숙사 학교에 지금 재학 중인 학부모님 계세요? 이 친구들 방심하지 마세요. 기숙사니까 공부할 시간 정말 많겠다 이거죠. 아침에 계속 늦잠 자요.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숨고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점을 주는데 기숙사에서 벌점을 줄 정도예요. 근데 학생들 맨날 벌점입니다. 지각 벌점. 근데 학생들 아침에 등교하죠. 아침에 깨우면 팍팍팍 일어납니까? 침대에서 한 5분 10분 더 버티죠. 그리고 밥을 먹이려고 하면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 가면 책상에 앉으면 바로 공부할 것 같아요? 아니요. 바로 엎어집니다. 그때부터 자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교시 수업, 2교시 수업. 1교시 수업은요. 요즘 저희 문제예요. 보통 8시 반에 1교시가 시작된다. 9시에 1교시 시작된다. 1교시는 선생님들도 힘들어하는 과목입니다. 힘들어하는 시간. 왜요? 애들 눈빛이요. 다 이래요. 미쳐버리겠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나? 이거 정말 쉬운 건데? 그래서 얘들아 나한테 화났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니래요. 그런데 표정들은 왜 그래? 졸려서요. 졸린 거예요. 한 3교시 정도 돼야지 깨납니다. 왜? 밥 먹을 때 됐잖아요. 밥 먹을 때 됐잖아요. 밥 먹고 나면요. 역시 또 졸립습니다. 그리고 7교시까지 뭐 학교 수업 쭉 이루어지죠. 또 방과 후 수업 이루어지죠. 자율학습한다? 또 남아서 공부한다라고 하지만 그 하루에 자율학습까지 끝내고 그러면 집에 돌아왔습니다. 10시, 10시 반 이렇게 돌아와요. 아니면 그 시간에 또 학원을 가요. 학원을 갔다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학생들이 어떤가요? 아, 또 바로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공부합니까? 아니요. 온갖 생색을 다 내죠. 나 오늘 힘들었거든? 나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잠깐 쉬어도 되잖아. 학교에서 다 쉬고 있는데. 아니 이 카메라 머리에다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걔 24시간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걔도 할 말 없을 테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몰래 학교 한번 가보세요. 몰래 가가지고 복도 창문을 통해서 몰래 한번 들여다보세요. 불시예요. 우리 애가 정말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 근데 실제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집에 왔을 때 우리 친구들은 힘들어한다고 그랬잖아요.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본인이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저도 학부모 입장,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을 바라봤을 때는 너 공부 안 한 거거든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걔네들의 공부 습관을 보면요. 그러니까 자율학습, 수업은 수업이에요. 그냥 들으면서 필기하고 그게 끝이에요. 아니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필기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다 있는 건가요? 다 까먹죠. 돌았으면 까먹는데요. 그러면 자율학습 시간이 됐으면 그걸 복습하면 좋은데, 자율학습이 시작되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일단 수행평가가 있으면 수행평가 한다고 조금 시간 보내고요. 그리고 뭐 과제가 있으면 과제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게 없는 날은요. 느낌 가는 대로 공부합니다. 오늘은 수학 좀 해볼까? 그러면서 수학책 펴요. 그러면서 풀려고 하지만 안 풀려요. 그런 거 안 풀리는 게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수학이 아닌가 보다 해요. 그러면서 또 가까이에 있는 책 하나를 꺼내요. 영어책. 단어나 외워볼까? 그러면서 막 깜지처럼 막 뭐를 써가면서 하는 것 같은 학생도 있고, 아니면 뭐 빨간색을 대고선 이렇게 암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외우다 보면 뭐 그게 다 외워집니까? 그러니까 또 옆으로 치워요. 만만한 국어책 핍니다. 예, 그나마 읽히거든요. 그나마 읽히죠. 영어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국어는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풀고 또 답지 맞춰가지고 뭔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가고요.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 지향점이 있어야지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끝내고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살이에요.
그냥 그때 주어진 시간에 이 내용 조금씩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너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학생도 공감을 하고 반성을 해요. 그리고 내일부터 달라지겠대요. 그리고 뭐 각서까지 써오는 애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보겠다고. 선생님한테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부모님들도 제가 뭐 하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학생들이 얘기하지 않나요? 그랬을 때 그게 지켜지지도 않고요. 한 이틀 가죠.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3일째가 고비잖아요. 왜요?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변화를 준다면 조금씩 변화를 줘서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학생들은 변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달라진 걸 180도 달라지는 행동으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내일부터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분 학교 등교하기 전에 뭐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리고 뭐를 하고 했는데 이틀은 일어나지는 거죠. 왜? 한 말이 있으니까. 근데 3일째부터는 이제 악마의 속삭임이 들리는 거죠. 야, 너 그러다 죽어. 야, 좀 쉬어. 잠을 자야지 정신이 맑아질 거 아니야. 그 생각이 그냥 더 자는 거죠.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바뀌길 바란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환상이다 이거죠. 그런 것부터 우리가 탈피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작년 대수능 아시잖아요. 국어가 무지 어려웠죠. 작년 대수능은 국어 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솔직한 말로요. 작년에 저희 반에 국어를 100점을 받아버린 거예요. 애가 2명이나 있었어요. 자랑이죠. 100점을 받은 그 한 학생이 수학은 2등급이었고요. 영어 1등급, 탐구는 다 2등급이었는데도요. 예, 정시로 서울대가 돼요. 그 정도였어요. 고대는요 그냥 웃으면서 기어가도 들어가요. 그냥 갈 정도예요. 아니 이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국어 그렇게 어렵게 내면 학생들 얼마나 겁내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1교시에. 상상이나 되냐고요. 정말 1년 동안을 벼르고 그날이 와서 1교시 딱 시험을 보는데 못 푸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때 나만 못 푼다고 생각할까요? 학생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어렵다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남들도 다 어려운 거다. 겁먹지 마라. 하지만 학생들 입장은 어때요? 나만 어려운 거예요. 엄청 더 떨리는 거죠. 부들부들 떱니다. 부들부들 떨어요. 시험 감독관 가보면요. 학생들 안쓰러워서 그거 못 봅니다. 글자가 안 보이는 난독증까지 본대요. 글자가 안 보여버린대. 저희 때 학력고사 시절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1교시부터 애들한테 너무 심하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지금 국어를 1교시에 본다라는 건데 왜 1교시에 국어를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요. 저는 국어 4교시로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낼 거면. 1교시의 수학은 좀 버겁잖아요. 영어도 버겁고.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요즘은 그래도 한국사? 이런 거부터 볼까요? 오전에 그냥 한국사만. 예. 점심 먹고 또 보고 뭐 밤늦게까지 좀 보죠. 뭐 좀 편하게. 차라리 그게 긴장이 풀어지면서 제대로 된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너무 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 지붕 세 가족이래요. 왜요? 정말 다 달라요. 고1 수능 다르고요. 고2 수능 다르고요. 고3 수능 달라요. 그리고 막 이런 교사도 헷갈리는 대입제도. 교사들 헷갈려하는 교사들 없어요. 왜? 담당 학년이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지금 3학년에 있는데 2학년, 1학년 어떻게 돌아가나 저는 입시 설명회 와서 얘기해야 되니까 제가 공부하는 거죠. 전혀 그런 고민 안 해요. 입시에 관련된 사람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지. 학교 선생님들이 내가 가르치는 학년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년을 계획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대학 입학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입학처 방문하면 저는 물어요. 내년에는 지금 공통과목이라고 다 풀었는데 내년 그 학생들의 내신 선택 과목 이런 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아직
고민한 바가 없어요. 올해 입시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내년까지 생각하냐고요. 지금 대학도 이런데 에이,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사는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교육은 1년 지게, 학생은 피해자, 어른은 가해자. 어른이 잘못하긴 잘못한 것 같아요. 애들이 뭐 이걸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교육과정 좀 너무 많이 바꾸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런 기사에 우리 부모님도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태풍이 온다는데도 뚫고? 지금 비는 새지 않겠죠? 창문 다 막아놓고 오신 거죠? 이게 대단하다는 거죠. 저는 이 지금 체제가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니고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뀐 거를 2학년 학생들이 뭔가를 바뀌었다라고, 아니 작년에 수능은 어떻게 봤는데 라고 2학년이 생각할까요? 안 해요. 2학년은 2학년 입시대로 맞춰서 오고 있다고요. 1학년은 1학년 입시대로 맞춰서 오고 있고요. 그런데 뭐 학생이 혼돈될 일이 있어요? 아, 2학년 학생들이 이런 게 헷갈린가요? 수학이 작년에는 문과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안 배웠는데 올해 우리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배우는 거래. 이걸 이해하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배우나요?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절대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런 말에 현혹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 하던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잘하면 되는 겁니다.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됐을 때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옵션이 걸리는 거예요. 옵션이 걸리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고, 내신이 안 되니까 이제 생기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1학년 수상 생기부에 하나의 수상만 입력될 거라는데 그러면 학교 생활 동안 수상은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이런 게 이제 고민인 거죠. 학생들이 이 고민하지 않거든요. 당장 1학년 학생들 아까 되게 많았는데요. 학부모님들 대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상, 학교에서 수상 받아봐야 생활기록부에 입시에 반영되는 건 수상 하나예요. 지금 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데는요, 뭔가 하나 해가지고 자기 전공 적합에 맞는 수상을 1등을 하기 위해서 대회를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1등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상위권 대학에서는 1등일 테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안내해 주는 역할이지, 학습법에 대해서 바뀐 사항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옵션들은 이따가 또 우리 장재원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겁니다. 수시 정시의 비율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지방의 교과는 거의 한 50% 교과 전형이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근데 또 목표는 높잖아요. 또 서울 가야죠. 서울의 교과는요, 20%가 안 돼요. 20%가. 교과로 뽑기는 싫은 거죠. 이제 명목상 남겨놓은 거고, 아직까지 종합전형은 남아있고. 근데 정시도 늘렸잖아요. 지금 원래는 30%라고 했지만 그전에도 30%는 됐거든요. 수시 2월이 있어요. 근데 30%가 됐기 때문에 수시 2월까지 감안하면 35%,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런 대학들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시가 많이 늘어난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가운데에서 내가 그러면 어떤 전형을 찾아가야 될 거고, 내가 종합전형으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교과로 할 건지, 종합전형으로 할 건지, 아니면 또 정시까지 뚫을 건지, 이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게 이제 수학이고요. 수능에서 보는 과목입니다. 예. 문과의 학습량이 지금 3학년에 비해서 늘어난 겁니다. 예. 그게 딱 수학일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라는 파트입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요, 그 지금 말고, 지금 3학년 수능 체제 말고 2015학년 이전에는요, 우리 수학 30번 문항 알죠, 학생들? 30번 문항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였습니다. 그게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어려워진 거죠.
문과 수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과 수학은요, 제가 다소 쉬워짐이라고 얘기했지만 다소 쉬워짐이 아니고 무지 쉬워짐입니다. 왜? 기하 벡터가 날아갔습니다. 기하 벡터가 날아갔어요. 상위권 대학은요,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뭐 선택할 것 같습니까? 미적분 선택합니다. 왜? 수투하고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수원, 수투가 공통이고요.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 택일인데 상위권 대학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택일을 해라 라고 옵션을 걸었어요. 네, 기하 선택 안 한다고요. 거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미적분은 하던 거를 하는 거고, 예, 기하는 개념이 달라버리거든요. 많은 데에서 그렇게 선택을 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하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예전에도 선택 과목이 있었거든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97%가 미분과 적분을 선택했고요. 확률과 통계 거의 2점 몇 %, 그다음에 이산수학 0.3%. 그런 선택 구조를 띠고 있어요. 수학은 반반 나눠지고 이런 현상 없습니다. 완전히 거의 속된 말로 몰빵입니다. 몰빵. 거의 미적분이 고정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투 과목까지 이과를 고려하고 있다면 수투 과목까지를 좀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이게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루어집니다. 수원 수투가. 1학년 수학 기본입니다. 기본 그냥. 이제부터의 수학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고2 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 2,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어차피 가니까. 이과를 가더라도 이 수학 2가 안 돼 있으면 미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미적분은 위계 과목이에요. 먼저 땡겨서 할 수가 없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목 구조상 내가 문과를 갈 거다 그러면 지금 수학에 대한 학습량을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과를 내는 희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수학의 비중을 조금 낮추고 제가 보내드리는 거는 과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과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로 희망이 뭔지, 제가 이거를 제시하는 목적은 계획 로드맵을 짜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문과를 갈 거야. 그런데 이과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면 되겠냐고요. 학교에서 선택 과목부터 문과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수신과 정신과. 이건 아직 판가름하기 힘들죠. 아직 2학년 2학기 내신이 남아 있으니까요. 대학에서요, 성적을 되게 꼼꼼하게 보는 것 같지만요, 제가 이 연수를 받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 주요 과목, 전 과목도 있고요, 주요 과목도 있고 각 과목들이 있고요. 그 그래프가 나타나집니다. 그래프가요.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위에서 쭉 가는 거예요. 늘 잘하던 애. 네. 이런 애는 어때요? 잘했는데 점점 떨어져요. 이런 애는 좋은 평가가 안 나와요. 솔직히. 뭐 더 안 좋은 애들은 뭐 밑에 있는 애죠. 이거는 뭐 쳐다보지도 않겠죠. 요게 안 좋다라는 얘기죠. 네. 그나마 낮은 등급에서 시작했는데 올라간 애가 있을 거라고요. 이런 등급이 좋은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2학년이라고 해도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가 남아있잖아요. 내신이. 지금 내가 떨어지고 있더라도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올린다면 좋은 평가가 나온대도요. 그래서 내가 수시라면 내신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된다? 아니야,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 그렇다면 정시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까? 미리. 재수생들이 우리의 적이잖아요. 아, 재수생이니까 재학생은 조금 공부 양이 적으니까 여기에다가 인센티브를 더 줘요? 여기엔 페널티를 줘요? 이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싸워요. 같은 공부 2년 안에가 더 잘하지 않겠어요? 재학생들은 걔네들을 뚫어야지 정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시의 가장 큰 적은 내 주변에 있는 애가 아니고 학원에 있는 애들이에요. 재수생들이라고요. 내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위기감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계획을 잡을 때 준비해야 될 거고, 수능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2학년 학부모님들 이거 하나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과 쪽으로 대학을 지원할 거다 손 들어보세요. 문과 쪽. 이과 쪽으로 지원할 것이다. 예,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3월달, 내년 3월달이 되기 전에요. 내년 3월달이 되기 전에 탐구 과목을 끝내고 올라오세요.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3학년에 올라와서 탐구했다가요, 절대 극복 못하십니다. 절대 극복 못하십니다. 그래서 문과라고 그러면 사회탐구 2과목, 자연계열 쪽이면 과탐 2과목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이런 친구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좀 특이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공부했는데 내년에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탐 2개로 가든지 과탐 2개로 가는 성향을 보인다면 공부 하나 날린 거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희망 계열이 무엇인지 정확히 잡으시라고요. 이게 꽤 맞춰지지 않았는데 야, 그냥 공부하다가 점수 나오는 계열로 가자,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아, 그냥 아무 열차나 타. 서울역 가가지고 아무 열차나 타고 도착하는 여행지 가보자. 그런 여행도 괜찮잖아. 그런데 이건 여행이 아니잖아요. 물릴 수가 없잖아요. 되돌릴 수 있어요? 수능이라는 열차를 타고 가는데 아, 나 잠깐 내려가지고 좀 우회해서 갈래? 경치도 보고. 이거 안 돼요. 내리는 순간 끝나버리니까.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근데 여행은 얼마든지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거랑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희망 계열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데, 고등학교 지금 현재 2학년 학부모님들 지금 중간고사 안 끝났습니다. 기말고사 안 끝났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하면 늦어요. 그것도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탐구 뭐 할까 2과목을 선택을 하세요. 힌트를 드리면요, 문과 쪽에서 제일 하기 쉬운 과목 중에, 쉬운 과목이라기보다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입니다.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학생들이 이런 공부 잘하고요. 이과에서는요, 일단 그 뭐 중위권 이상 정도, 극상위권, 최상위권은 원투를 시켜버릴 거래요. 그리고 다른 과목의 원투죠. 예. 그러면 이제 보통 뭐 지구과학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구과학 원. 그다음에 생명투,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요. 남학생 중에 생명 안 되는 애들 많아요. 요런 애들. 또 수학 잘하는 애들은 물리투 오셔도 되는데 물리투는 정말 극소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선택 과목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자연 탐구 과목에서 제일 선호도가 좋은 거는 지구과학 원과 생명과학 원입니다. 생명과학원이요. 근데 이거는 고정 아닙니다. 내가 뭐 나는 정말 화학 공부해가지고 나는 이거 자신 있어 라고 하면 그거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좋아하는 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과목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점수 나올 과목으로 가셔야 돼요. 왜? 이 지구과학 원하고 생명과학 원은요, 선택자 수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1등급 학생이 많이 배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하고 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전이라도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 시작하시고요. 중간고사 끝나면 애들 놀잖아요. 요럴 때 EBS 강의라든지 사설 강의라든지 해서 얼마든지 탐구 잡아내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뭐 빠른 학교는 벌써 그런 과목들을 배운 학교도 있고요, 배울 학교도 있잖아요. 그럼 미리 공부하세요. 그러면 내신도 잡고 수능도 잡고 꼭 먹고 알 먹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제 조카 녀석이, 저희 집안 애들이 다 컸고 이제 마지막 남은 애가 지금 고1이에요. 고1 여학생인데 공부를 더럽게 안 하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녀석 멘토가 지금 돼서 계속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학습한 거를 제가 카톡으로 받고 있습니다. 뭘 했고 지금 로드맵을 다 잡아주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선택 과목까지 지정해 줬습니다.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이거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지금 1학년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고사 끝나면 시작하세요. 왜? 남들보다 지금 2학년보다 1년 빨리 하는 거잖아요. 아, 1학년 때 사회문화를 공부하면 안 되고 2학년 때 해야 되는 거군요. 아, 1년 정도 더 성숙해야지 사회문화를 배울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정말 책 한 권 딱 지정해 주고요. 그 공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중에 부모님이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기출문제 같은 거 뽑으셔가지고요. 학생한테 내밀고 풀어 이러세요. 등급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나 2등급 받을 정도의 공부를 해내게끔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수능 출제 방향이에요. 근데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띄워놓는 목적은 뭐냐면요. 너무 요령에서만 접근을 하다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진다 이거예요.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절대 뽑히지 않습니다. 요번 태풍 왔잖아요. 저희 인천을 관통했거든요. 네. 학교에 그날 비상근무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장교사들. 그래서 근무를 하는데 저희 학교에 소나무가 쫙 써 있는데요. 소나무 한 채가 그냥 탁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뿌리채요. 그리고 한 채는 이렇게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예 휘어졌고요. 45도 정도. 근데 이제 다 날씨가 개고 이제 나가봤더니 그 뽑힌 나무는 뿌리가 되게 얕더라고요. 좀 넓고 깊게 뻗었으면 땅에 뽑히지 않았었을 텐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애들 공부가 너무 얕은 거죠. 네. 인강을 보면요. 인강을 보면 너무 압축식으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무 주입식으로 가는 거고 그걸 학생들이 다 외워주고 이해해주면 좋은데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사실 학교에서 많은 시간 투자해가지고 가르치는 게 가장 옳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회문화다 그러면 일주일에 4시간씩 20주를 가르쳐요. 80시간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 과목을. 그러니 얼마나 자세히 가르칩니까? 그런 게 기본 베이스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기본 베이스를 무시하고 너무 요령만 익혀나가니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요령으로 접근하더라도 교과서를 다시 읽어보고 그리고 여러 문제집을 풀어보면서 그 요령의 부족한 단점들을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죠. 한 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거기다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면 실력이 계속 올라가요. 수능이라는 건 반드시 아세요. 수능이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수능이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아, 섞여 있어서 그래요? 섞여 있죠. 서울대 합격생 이 기사 보신 적 있죠? 아까 제가 초변에 영어 4등급 합격생이요. 서울대 교수들이 걱정했대잖아요. 야, 얘네들이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영어 4등급인 애들이 원서 볼 수 있는 거 맞아? 이랬대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입시 병폐죠. 왜요? 서울대는요 영어에 대한 가산점이 점수가 되게 작아요. 고대도 작아요. 연대는 커요. 어차피 연대 고대 둘 다 못 써요. 정시에. 연대나 고대 중에 택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 서울대? 그럼 여기 고대? 아, 영어 공부 안 해요. 영어 공부를 안 해버린다고요. 그 시간에 다른 공부해서 점수 높이는 거죠. 그게 더 나으니까. 목숨 거는 애들이 있어요. 꼭. 학교에서 지금 요맘때쯤에 애들이 한국사 공부를 하루에 5, 6시간씩 해요. 그리고 수능 시험표에서 한국사 1등급을 받아요. 2등급 받나 3등급 받나 다 똑같아요. 근데 뿌듯하대요. 일자가 쓰여져 있어서. 정말 이 뇌를 막 분석해 보고 싶어요.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건지. 1이 좋대요. 그것만 1이에요. 나머지 다 죽었어요. 4.
요게 등급 컷을 안내해 드리는 건데요. 요즘 수학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돌아가요. 1등급 이게 수학 나형이고요. 수학 가형이고요. 요게 인문계, 요게 자연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등급은요. 두 문항 틀린 것까지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문항 틀렸을 때는 요 6월 달을 보면 제가 9월까지 했었는데 요게 편집이 잘 안 됐나 보네요. 요게 89점이면요. 4점짜리, 4점짜리, 3점짜리 틀린 거예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4점짜리겠죠? 그럼 88점짜리들이 많아요. 그럼 89점이 등급 컷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2개 틀리고 3점짜리에서 실수한 애들까지만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등급 컷은 몇 문항으로 보냐면 2문항으로 보셔야 됩니다. 2문항. 2문항. 자연계열도 마찬가지고요. 이 2등급은요. 4문항까지를 2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이과 구별 없습니다. 4문항까지를 2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그 수학 가형, 대한민국은 수학 잘하는 애들 정말 많아요. 2008학년도, 2015학년도에 수학 가형 1등급 컷이 100점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두 번이요. 2등급이 96점이고요. 92점 3등급이었고요. 네. 무지막지하죠? 네. 하나 틀리면 2등급, 2개 틀리면 3등급 이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2문항, 3문항까지가 1등급, 2등급. 요거 5등급 봐보실래요? 32점. 5등급 컷이에요. 47점. 2점짜리, 3점짜리 다 맞추면요. 48점입니다. 그러니까 2점짜리, 3점짜리도 틀린다는 얘기죠. 2점짜리, 3점짜리도. 그리고 객관식이 21문항이고요. 그냥 답안지 보고 이렇게 쭉 거도 20 몇 점이 나옵니다.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수학에서 전국연합에서 야, 우리 애들이 5등급 받아왔어. 성적표에 5등급짜리 있었어. 수학 공부 안 한 겁니다, 부모님들. 그거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부했는데 5등급이면요. 아, 그럴 리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부모로서 좀 죄책감이 느껴졌잖아요. 내가 수학을 못했으니까 얘도 그런가 보네. 어쩔 수 없지 뭐. 수학은 머리잖아. 옛날에나 그랬죠. 수학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수학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수학이요. 그냥 많이 풀어보면 돼요. 왜? 저희 때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기출문제집? 뭐 학력고사 몇 개년, 뭐 연합고사 뭐 몇 개년, 뭐 이런 기출문제집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25문항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 이런 점수를 맞았다는 애가 공부 안 한 겁니다. 공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실제 여기로 가기 위한 공부. 저는 여기 얼마든지 갑니다. 얼마든지 갑니다. 제대로 공부하면 얼마든지 올라가요. 여기요? 얼마든지 못 가요.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1등급까지 막 가지 못해요. 이과는 조금 어려워요. 예, 원래 하던 애들이 많아서 그러거든요. 잘하는 애들이. 근데 2등급까지는 다 가요. 어느 정도 하면. 그래서 수학의 등급, 내가 볼 시험에서 2개 틀리면 2등급, 4개 틀리 1등급, 4개 틀리면 2등급. 이것만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2개 이상 틀리지 말자. 4개 이상 틀리지는 말자. 이런 목표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어려웠으니까 5개 틀려도 1등급이 됐다. 좋아하지 말란 얘기죠. 그냥 틀린 개수로만 따지세요. 틀린 개수. 왜? 수능은 틀린 개수로 가야 됩니다. 사실 수능을 보고 나잖아요. 너 몇 개 틀렸어? 뭐 문과 학생들 7개 틀렸어. 너 그래 경희대 쓰자. 선생님 저는 9개 틀렸는데요. 너 그럼 건국대 쓰자. 이거예요. 틀리는 개수 하나에 대학이 바뀌어버립니다. 수능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틀린 개수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게 저예요. 많이 다르죠? 이거 작년 얼굴이에요. 뭔 일이 있었던 거죠? 예, 저도 안쓰러워요. 이게 고3을 하다 보면 늙어요. 계속.
근데 학생들이 집이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이 화면에 학교 선생님은 거의 쳐다도 안 봐요. 인강이니까 조그마니까 쳐다보는 거죠, 애들이. 근데 쳐다만 봐요. 쳐다만 봅니다. 우리 그 TV를 뭐라고 불렀어요? 바보상자라고 불렀죠. 왜 바보상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TV를 멍하게 봤거든요. 멍하게 보는데 강의를 멍하게 봐요. 그리고 애들이 강의가 예능인 줄 알아요. 아, 인정. 왜? 학원 선생님들 되게 재밌게 해주시는 선생님들 정말 많아요. 그냥 보고 있으면 예능보다 더 재밌어요. 근데 재미로 공부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분명히요. 우리 공부할 때 원래 뭔가를 얻으려면 되게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 것만 가지고 공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그리고 애들은요,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기억 남는 건요, 선생님들의 농담만 기억합니다.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뭐 에피소드로 뭐 얘기했던 거 그것만 기억을 해요.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은요, 정말 잘하는 거는 이건 잘해요. 뭐요? 보고 듣는 건 되게 잘합니다. 이거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못 봤습니다. 예, 정말 공부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습이요. 강의를 50분짜리 강의를 하나 들었다면 그 50분짜리 강의를 한 2번, 3번 반복해서 내가 스스로 외울 거 외워주고 기억을 해주고 이 작업이 반복되어져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냥 강의 숫자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강의가 뭐 프리패스로 깔렸잖아요. 프리패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1년 결제 딱 해주고 나면요, 무제한 보거든요. 많이 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공부하는 게 좋다. 책을 여러 개를 펼칠 게 아니고 일단 하나를 제대로 잡으려면 하나를 정확하게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 수도 없이 책을 사주고 우리들도 다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10권 책 봤다고 그 10권 책 다 봤습니까? 정말 한 권 제대로 본 애가 정말 뭔가 제대로 알고 있죠. 나중에 가서 면접도 잘 봐요. 그런 애들이. 뭐 하나 제대로 알고 있는 애들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라는 거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 배웠다 3번의 반복 학습은 해라. 3번의 반복. 적어도 저는 10번 이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10번 이상. 이 노력이라는 게요, 사실 이 반복이 귀찮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EBS에서 학생들 성공 사례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탑재하면서 제가 이제 수학 멘토링을 해주는데 이 학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학생들은 말도 안 돼요. 이 방송 출연하고 싶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근데 어떤 학생은 제대로 했더라고요. 수학 성적이 1학년 때 38점. 뭐 학교 시험이든 뭐든 뭐 50점 넘어본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됐는데 모든 시험에서 다 100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문제집 그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거를 10번을 풀어 제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 그걸 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여러분들 문제집을 같은 문제집을 수학을 한 번 풀어요. 그리고 다시 풀어요. 그러면 틀렸던 건 또 틀리고 맞았던 건 역시 맞아요. 어쩌다가는 맞았던 것도 틀려요. 예, 3번째 풀어요. 바뀌지 않아요. 똑같이 반복됩니다. 4번째도 풀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학생이 그 친구는 여기에서 전환이 일어나요. 왜 계속 틀렸던 건 또 틀리는 거지? 뭐 때문이지? 그러면서 그걸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파헤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다음번에 다시 풀 때는 이걸 절대 틀리지 않아야지 주의 집중을 하고요. 그게 딱 시선이 박히는 거죠. 그렇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수학 문제집이 너무 쉬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출발이에요. 어느 순간 물꼬가 딱 터지기 시작하면 그냥 쫙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예로 들어볼까요? 자전거 타는 거예요. 우리 자전거 어떻게 배웠어요? 뒤에서 아빠나 엄마가 처음에 잡아주죠. 그 전에 3발 자전거, 4발 자전거 타다가 그건 안 잡아줘도 돼요. 왜? 넘어질 리가 없으니까. 근데 2발 자전거를 타겠다 그럴 때 분명히 뒤에서 잡아줍니다. 그래도 막 잡아줘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이제 직구준 아빠들은 탁 놔버리기도 하잖아요. 밀어버리기도 하고. 왜? 자꾸 넘어뜨리는 거죠. 넘어뜨리는 거죠. 왜? 넘어져 보아야지 안 넘어지려고 한다 이거죠. 왜? 넘어지면 아프거든요. 넘어져도 안 아팠어 봐요. 계속 넘어질 거려? 아무렇지 않은데 왜 넘어지는 걸 피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넘어지면 너무 아프거든요. 그 의식을 한다고요. 안 넘어지려고 균형을 잡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자전거를 타려면 그냥 막 타죠. 아, 그때 추억이 떠오릅니까? 막 넘어지면 안 돼. 균형을 잡아야지. 한 발을 페달 위에 올리고, 예, 이 다른 다리를 갖다가 높이 치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그래서 안장에 앉으면서 페달과 동시에 돌려야지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간다. 뭐 이런 이론으로 이해해요? 아니죠. 몸이 느끼는 대로 가는 거라고요. 공부도요. 뭔가 한 가지를 딱 느껴버리는 순간요. 그 다음부터 하는 것들은 다 정말 진짜 공부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가짜 공부들. 해도 한 티가 안 나는 공부. 그래서 이 습을 정말 많이 해주시길 바래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얻는 게 있을 겁니다. 모든 과목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그 기출문제를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봐요. 단계를 무시하고 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사실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요. 수학 공부 잘하는 애가. 제가 수학을 못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는 정말 어떻게 수학을 공부하는지 가서 보는 겁니다. 아, 기출이네. 기출이네. 걔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는 보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만 보는 거야. 그게 정답이 아닌데요. 걔는 이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기출만 해가지고 고수가 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개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사회문화, 뭐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원 개념이 있다고요. 그 개념을 잘 정리하고 몇 번씩 읽어서 머릿속에 아예 박아버리세요. 아, 내 노트 필기 27쪽 왼쪽 페이지에는 상중하가 있는데 아, 거기에서 중단락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 거야. 이 정도까지가 될 수 있도록 암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개념들이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는지를 보는 거고, 그 유형을 정리하면요, 예를 들어서 뭐 탐구 과목은 20문제지만 실제 유형은 한 70가지가 됩니다. 그 70가지 중에 20가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수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확률과 통계다 그러면 지금 확률과 통계 그러면 순열 4가지 시험 출제, 순열,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조합, 일반적인 조합, 중복조합, 중복조합 3가지, 음화정, 서로 다른 항의 개수, 함수 등호 관련 문제, 뭐 지금 분할은 이제 사라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항 정리 이렇게 나와요. 확률 6가지 시험 출제 유형, 수학적 확률, 확률의 덧셈 정리, 여사건의 확률, 조건부 확률, 확률의 곱셈 정리,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유형인데 그 6가지 중에 세문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유형을 하면 한 2~3배가 돼요. 그 중에 나중에 기출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수학 시험이 끝나고 나면요, 네, 다시 그 문제를 풀어봅니다. 다시 풀니까 다 풀리네요. 그러고선 이런 얘기예요. 부모님 들어보셨어요? 아, 내가 실수가 많았어. 끝나고 풀어보니까 다 풀리는 거 있지. 30분 빼고 다 풀겠더라고. 이런 얘기하는 애들 들어보셨습니까? 걔 실력 믿지 마십시오. 시간을 많이 주면요, 점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시간을 많이 주면요. 수학이 100분 시험 보거든요. 120분으로 늘리면 2문항을 더 맞춥니다. 2문항을 실제 더 맞춰요. 이건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요. 그런 연습이 많이 돼져야 되는 거고요. 탐구는 30분에 20문항을 풀어야 되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80분에 풀어야 되고요. 영어는 70분에 풀어야 되고요. 수학은 30문제를 100분 동안 풉니다. 1시간 40분 동안 풀어야 돼요. 엄청난 집중력을 요하는 과목이죠. 1시간 40분 동안. 모르는 애들은 되게 편하대요, 수학이. 많은 시간 좀 길게 잘 수 있대요. 선생님의 간섭 없이. 그래서 제발 수학 시간이 자는 시간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밟아주셨으면 좋겠고, 개념 뭐 당연한 말 아닌가요? 정확하게 유형을 통해서 개념, 아 이런 개념이 이렇게 문제화되고 있구나, 이런 걸 봐주시는 거고요. 기출은 내가 볼 미래의 수능이다라는 점 실전 연습을 해주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연계 문제라는 건데 앞으로 이제 연계 문제는 점점 낮아져서 이제 50%라고 하지만요. 사실 수학 같은 경우에 연계의 의미가 없습니다. 단연코 어느 문제집을 푸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21문항이 담겨져 있는 수특 수한 푸는 게 더 유리했던 것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실제 요게 이제 6월 달에 실제 나왔던 문제고, 이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 문제를 이렇게 표현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기호만 바꿨다라는 거지 똑같은 문제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 문제와 이 문제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다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문자도 다르고 숫자도 다르니까. 학생들은 똑같다라는 게 숫자까지 일치해야지 똑같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전혀요. 표현이 같은 거예요. 수학도요, 언어예요. 수학적 언어입니다. 그 수학의 표현을 이해를 못하면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죠. 말귀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4, 똑같이 4씩을 빼면요, 여기에서 4 빼면 없어지고 4 빼면 2 남죠. 요거에다 2 더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라는 표현이 요겁니다. 요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뺀 게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에서 빼보세요. 그러면 돼요. 빼본 게 2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연습했다면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문제집 한 권을 제대로 푸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이거 중복조합 문제입니다. 중복조합 3가지 유형, 음화정, 서로 다른 항의 개수, 함수 등호 관련 문제, 함수 등호 관련 문제입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누누이 가르쳤던 문제고요. 근데 문과에서는 29번, 이과에서는 19번 문제로 출제가 된 거고, 객관식에서 참고로 제일 어려운 문제는 21번, 주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30번입니다. 거기에 거의 가까이 가고 있는 문제죠. 그 정도로 어려웠던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EBS 강의들, 뭐 여러 강의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홍보용이에요. 예. 올해 좀 더 빨라졌어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수능 개념부터가 이제 오픈이 되는데요. 그게 다음 달에 바로 오픈합니다. 다음 달에. 그래서 예년보다 한 달을 빨리 가요. 수능 개념으로요. 그래서 1학년 학생이나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탐구 띄우라고 그랬죠? 탐구. 그 수능 개념에서 잡으셔가지고 공부하셔도 큰 도움 될 겁니다. 노트 정리만 다 끝내놓고 그거 암기하는 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암기해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10월 20일 날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딱이잖아요. 그럴 때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마지막으로 제가 뭐 그냥 두서없이 막 여러분들한테 많이 떠들었는데요. 제가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 우리 학부모님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애가 빨리 알에서 깨어나서 너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제가 아들 녀석 고등학교 때 할 소리 못할 소리 그때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눈높이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제 성에 안 차는 거죠. 제가 보고 있노라면 얘는 너무 이 나태한 모습에 아주 결정판을 보이는 거예요. 속이 무너지다가
정말 별별 욕을 다 했습니다. 애한테. 그리고 심지어는 반성문까지 쓰게 했어요. 일주일 매일 A4 한 장씩. 근데 제 가슴을 더 후벼 팝니다. 그 반성문이. 저는 이런 놈입니다. 뭐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그거 다 캡처했고요. 나중에 지 자식 낳았을 때 저는 액자에다가 그 인쇄해가지고 네가 나한테 이랬었다라고. 그래도 다행히 아들 녀석이 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요한 건 아니에요. 강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좀 부모로서는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아들 녀석 합격 소식 듣고 딱 그 얘기 해줬어요. 아빠가 너랑 수학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애들은요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는 거더라고요. 나름대로요. 우리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저도 반성은 했어요. 그거를 잔소리를 할 게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동기부여를 좀 더 해줄까, 이 생각을 하지 못한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얘네들 다 생각도 있어요.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아는데 그 방법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의지를 유지하는 게 힘든 것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머님들 뭐 당장 뭐 다음 달부터 살 뺄 거야 뭐 이러잖아요. 근데 꼭 계획을 잡으면요 다음 달부터예요. 그죠? right now 하지 않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right now 하지 않아요. 여유를 두고 시작하는 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애들이 못한다라고 하지 말고 조금 이런 데 같이 손잡고 다녀보면서 동기부여 확실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동기부여 되는 건요 오래 못 갑니다. 본인이 생각해야 돼요. 본인이.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다시 한번 살아볼까? 이걸 애들이 느껴야 돼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 공부라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할만해요.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잘했을 때 대접이 달라져요. 집에서 봐봐요. 반찬부터 달라질걸요? 용돈도 올라갈걸요? 이런 부가가치 창출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라는데 공부만 했을 뿐인데 용돈이 들어와. 돈이 생겨.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알바할 거야? 알바 시간에 공부하세요. 부모님이 줄 거요. 그리고 내기를 하세요. 제가 원래 재수를 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씩 들어가거든요. 재수를 하면 한 10개월이면 3천이에요. 재수 비용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딱 얘기하세요. 부모님, 제가 재수를 안 하고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너무 다그치려고만 들지 말고, 우리 애의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애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 애들은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가 느끼고 있는 네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애가 그걸 느끼게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교육이고, 애들이 단지 공부 못했더라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훨씬 더 잘 살 수 있고 트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딱 이겁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그 하루하루의 차이가 기적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너무 다람쥐 쳇바퀴통이에요. 그냥 어제랑 같은 오늘이었고요, 오늘과 같은 내일이었어요. 이거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죠. 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렇게도 한번 살아보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본다면 남들이 말하는 기적이, 그 기적이 나한테 온다라는 거. 우리 학생들 이 얘기 꼭 명심하시면서 정말 1년 후, 2년 후에 지금의 이 모습을 완전히 환골탈피해서 여러분들 목표가 꼭 이루어져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영역의 심석이었습니다.